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공부를 조금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멘트가 좀 제목이 조금 너무 어려워요. 그죠? 뭐,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런 단어 모르셔도 됩니다. 이 단어를 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겁니다. 자, 우리가 선행적으로 봐야 되느냐, 후행적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이 수치, 뭐, 어떠한 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용어를 그렇게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뒤로 한번, 그러면 뒷장을 한번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여러분들 많이 보신 거 나왔습니다. MACD 많이 보셨죠? MACD. 시장의 강도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보조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한번 배우셨을 겁니다. 이렇게 쭉 있어요. 뭐, 무슨 뭐, 에너지, 여기는 뭐, 과매도 구간이고요. 많이, 흔히,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내용입니다. 이 정도면 여기는 뭐, 과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고 실제로 많이들 신호도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뭐, 파란색으로 매도 신호가 나오고요. 여기에는 뭐, 빨간색으로 매수 신호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거 맞던가요? 실질적으로 해보셨더니 결과가 어떠셨어요? 결과가 썩 좋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보셨던 이동평균권, 뭐 이동평균, 장기건, 단기건, 뭐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많이 있어요. 그거 많이 봐가지고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죠? 어제까지는 맞습니다. 그리고 1초 전까지는 맞아요. 자, 저도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1초 전과 이후의 차이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1초 전까지 맞으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통계니까. 그리고 안 맞는 게 이상한 거죠. 1초 전에는 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1초 전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못하는 건 어떤 거죠? 1초 후입니다. 1초 후를 못 맞춰요. 즉, 이러한 보조지표를 계속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계시면 1초 전에는 여러분들 최고의 전문가가 되십니다. 오히려 웬만한 트레이드보다 여러분들은 훨씬 더 실력이 좋으신 분들임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약간 용어를 잠깐 드리면 가격에 대한 종속 변수라고 합니다. 가격을 벗어나지 못해요. 즉 기존에 1조 전에 있던 통계분 맞춰가지고 여기에 금 긋고 선 긋고 조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특히 이 현물 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석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폭락장이나 폭등장에서는 어떻게 맞추죠 이걸? 못 맞춰요. 불가능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는 이러한 통계를 내서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10개 추천해가지고 2개 올라가겠지. 8개 박살나는 건 어떻게 할 겁니까? 특히나 이런 하락장에선.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이유입니다. 물론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뭐 기업도 방문해가지고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러한 금을 긋고 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금을 긋는 부분으로, 여기를 지금 넘어갔으니까 여기가 좋다, 나쁘다,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시면 상당히 낭패를 보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금을 긋고 후행적으로 1초 전에 맞는 거 가지고 1초 후에 맞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다는 건 여러분들의 생각이 틀린 겁니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주식은 심리게임이다. 왜 심리게임입니까? 그 회사가 좋아지고 나빠지는데 그게 심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회사가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회사가 재무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회사가 나빠지면 주식값이 떨어지는데 그게 왜 심리게임이에요? 갖다 붙인 겁니다, 그거는. 갖다 붙여서, 이게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오르겠지? 아니에요. 많이 빠졌으니까 얘네가 뭔가를 준비해가지고, 야, 우리 열심히 한번 일해보자. 으쌰으쌰 해보자. 가서 그래 가는 그런 정성적인 분석. 즉, 숫자를 믿으셔야지 뉴스나 감성이나 CEO의 의지, 이러한 그 정성적 분석에 의지하지 마시고, 이런 숫자는 정량적인 분석, 양적인 분석에 의존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지. 여러분들 숫자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너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봅시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옵션 부분입니다. 복잡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옵션 얘기하면 처음부터 나는 이거 어려워서 안 할래라고 하시는 반응이 사실 10분 중에 8, 9분입니다. 아까도 이제 제가 저 공학도 출신입니다. 제가 이 설득이 안 되면 잘 수긍을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공부를 하면서 설득이 됐던 게 바로 이 옵션 부분이었습니다. 설득이 돼요. 이러니까 이렇지. 이러니까 이렇잖아. 금 거가지고 여기가 금이 넘어갔으니까. 근데 오늘은 맞는데 금 긋는 건 안 맞더라고요, 해보니까. 금 떨어지는데 여기 부러지니까 여기 부러져서 더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졌네. 붕괴네 돌패네 맨날 그거 따지고 있으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른바 속되게 말하는 멘붕에 빠진 겁니다.
이거 해보니까, 옵션은 1초 전이 아니고요. 1초 후를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1초 후에는 이럴 거야 라고 옵션이 상대적으로 이런 앞서 보셨던 이런 종속 변수, 즉 통계, 전에 뭐 그렇고 이런 부분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맞아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 이 수치는 어려워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얘하고 어느 정도의 사이즈를 맞춰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키 맞추기라고 합니다. 서로. 키를 맞추고 있다는 얘기는 앞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있습니다. 같은 콜끼리 2차원이라든가 같이 정도 이렇게 키를 맞췄다는, 전에 한번 저희 앞선 강의 다시 보기 한번 보세요. 자, 키를 맞추게 되면, 오늘 장 여기까지 끝이야. 거기에 무슨 감성이 들어가고, 거기에 무슨 심리적 저항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당초부터 얘네들은 옵션으로 철저히 가격을 통제 원래 하고 있었어요. 옛날부터. 여러분들이 몰랐을 뿐입니다. 자, 이런 얘기 한번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장이 어디가 크냐? 주식은요, 이 레버리지로 1,000만 원으로요. 1,000만 원으로 10%면 100만 원이죠. 그쵸? 근데 선물은 100만 원으로 똑같이 100만 원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옵션은요, 10만 원으로 100만 원을 낼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레버리지가 훨씬 커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푸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뒤에서 맞추는 이 선긋기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선긋기 이쁘고 백날 이거 하셔봐야 1조절밖에 안 맞아요. 근데 두 번째, 자, 독립변수 아까 뭐였죠? 옵션에 1초 후를 얘기해주는 옵션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좋은 이 툴이 되실 겁니다. 이 부분 다시 보기 꼭 한번 보시고요. 자, 공개방송은 역시 내일도 공개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공식적인 시간은 5시부터인데요. 아마 내일은 제가 조금 서둘러서 일찍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물론 이제 앞서서 하시게 되면 문자도 발송을 차차 해드릴 거고요. 일단은 5시부터 8시까지 공개방송을 진행을 하니까 오셔가지고,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구나 꼭 확인하셔서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